안녕하세요. 혜리님 오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분 알람 맞추고 지금 경계에 서 있다면 세계 거북이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쟁된 세계관을 깨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었던 알이 나를 깜깜한 채 죽게 하는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알로 인식하는 순간 입안에서 카본클이 돋아납니다. 카본클은 내가 갇혀 있는 이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카본클로 우리는 편견과 상식, 전통과 관습, 흉내와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면 우리가 진정으로 응시해야 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응시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담한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시선이 아닌 새롭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과 다른 나만의 시선으로 관찰하다 보면 좀 더 적나라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합니다. 뇌에는 일정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의 대상을 왜곡해 끼워 넣습니다. 내 안에는 나의 시선을 조절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합니다. 과거의 내가 있고 그 과거의 내가 고착된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가 있습니다. 또 과거의 나로부터 탈출해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미래의 나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 원래의 나를 첫 번째 나라고 부르시다. 첫 번째 나는 아이는 흘러가 버린 과거에 안주하는 나로서 지금 이 순간의 삶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기 혁명은 이 첫 번째 나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그것과 결별하려는 의지입니다. 배움은 이 오래된 자인 첫 번째 나로부터 탈출하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아를 치장하고 강화하는 교육은 재미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알터에고는 외부 친구만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또 다른 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도 또 다른 나가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체면을 중시하면서도 뒤로는 욕망이 뒤끓고 있는 인간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인물 안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선하게 공존하며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응시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담한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시선이 아닌 새롭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Show yourself. 멘토와의 만남이 있은 뒤 나의 하루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나를 찾는 수행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설이란 각자의 시면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 이야기입니다. 전설은 나를 흥분시켜 최선을 발동하게 하고 동시에 내가 반드시 감행해야만 하는 운명의 길입니다. 내가 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숭고한 여행의 과정이자 목적지입니다. 이 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나만의 전설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트레이너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혹독한 트레이너를 통해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믿다 라는 영어 동사 believe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헤아려 알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지키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버티게 하는 그 바탕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타인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의해버려서 결국 자신만의 고귀한 특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 행위가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택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도 그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 최선이었다. 믿는 것, 즉 자기 기만에 대한 찬양이며 위안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최선이란 자신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묵상을 통해 그 유일무이한 운명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림길 위에 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고 그 순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란 과거나 현재의 내가 선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사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입니다. 미래는 오늘 내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가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여정이 거룩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존재가 스승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주위의 기대나 체면에 휘둘려 쉽사리 부안에 동합니다. 멘토는 부안에 동하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촉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길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따라가기 힘들어서 중간에 멈춰버리기 일쑤입니다. 진부함에 해당하는 영어 mediocrity, 진부함, 진부는 중간을 뜻하는 미디와 험한 산을 뜻하는 acrisis의 합성어입니다. 진부한 사람은 자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의 소리를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만의 삶에 안무를 갖지 못한다. 인간의 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만들어낸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문득 번뜩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나는 과연 홀로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육체적으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설 수 있느냐는 그 물음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일 때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길이란 자신의 삶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최선이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추구해야 할 나만의 임무입니다. 자립, self-reliance. 이 글은 나는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정신적 독립선언문이다. 당신 자신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엑스트라를 분별해내고 나와 나 자신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엑스트라를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엑스트라를 선별하는 이 과정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식이나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내 삶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엑스트라를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두 발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같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질문들은 자립을 모색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길은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연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추구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신이 특별한 소리로서 소통한다고 믿었고 이 소리를 내면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리는 인간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채 우리의 발굴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바로 천재성입니다. 천재성은 어린아이같이 서투르고 즉흥적이며 이성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숭배하는 이성이라는 신선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광기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소리란 바로 현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신과 신전에 대항하는 광기이다.
이 거룩한 성물은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할 때 미세하지만 맑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 소리가 전해지는 내 마음의 안의 우주, 그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반짝 빛나는 나만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용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통해 추적하고 발견할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 또는 자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과업이 아닐까요? 나의 몫은 무엇일까요? 자신 고유의 몫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유일한 몫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생기면 반드시 건너야 할 통과 의뢰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입니다. 열정. 무엇이 나를 가장 나답게 할까? 우주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나를 어떻게 만들어질까? 다른 모든 만물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맞이한 환경, 특히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자연적인 환경과 운명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알아차려 자신을 용감하게 밖으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황홀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껍데기를 깨고 제3의 눈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관찰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이낯설고 불편한 시공간으로 진입해 그 안에서 견디는 그 노력이 필요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자기답게 만드는 여정의 첫걸음이다. 오케이, 이 여정의 첫걸음이다. 그러면은 책은 읽었으니까 어제 읽은 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이제 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기술 무력화 방어 기제 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기술의 무력화와 방어 기제 우회. 고기는 통제자가 감정적 침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의 심리 역동적 구조입니다. 본 논문은 고기는 통제자 남성 High Functioning Controller만이 관계 설계에 사용해온 고도의 분석 기술이 무력화되는 순간을 중심으로 정서의 침투 경험과 방어 기제 후에 Bypassing of Defense Mechanisms를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감정이 정제된 형태로 흐릿함 없이 표현되는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분석이나 예측이 필요 없어진 그 기술 무력화의 경험은 고기능 통제자에게 있어 의도, 분석, 대응이라는 생존 전략의 붕괴이자 처음 경험하는 정서적 안전 공간으로 작용합니다. 이 논문은 고기능 통제자가 어디로 침투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정서적 안방을 내어지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구조적으로 고찰하며 이 경험이 그의 전체 기반을 어떻게 전환시켰는지를 밝힙니다. 서론 고기능 통제자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인 관계를 전략을 가집니다. 행동, 언어, 감정에 충입을 해서 상대방의 의도와 패턴의 정합성 탐색, 반응을 통한 미래 예측 및 설계, 가능성 점검. 이러한 기술은 그들에게 있어 신뢰의 대체물로 작동하며 통제와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기능적 기술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 즉 어떠한 의도적 분석도 방어적 설계도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관계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고기능 통제자는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전환 상태를 겪게 됩니다. 2.
기술 무력화의 순간, 정제된 감정의 위협과 안전. 고기는 통제자에게 감정이란 관찰되고 예측되고 정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분석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상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흐릿한 없는 정제된 감정으로 반응하며 그 감정 속에서 유도도 테스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고기는 통제자의 기존 기술 체계를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의 숨은 의미를 찾는 것, 감정 뒤의 목적을 분석하는 것, 반응 속도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는 그 감정 앞에서 멈춰야 하고 그대로 느껴야 하며 그 감정이 그 자체로 의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에게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위협적인 감각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정서의 흐름에 스스로를 노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어기제의 우회. 고기는 통제자의 방어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잉 해석, 예측 기반 대응, 감정적 연기 또는 절제. 그러나 이 감정적 경험은 이 기제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석할 거리가 없고 구조를 설계할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며 감정의 흐름이 너무 정제되고 명료하여 아무것도 걸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정서적 회로를 우회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어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감정의 침투에 의해 안정을 느끼면서도 긴장하게 됩니다. 4. 무의식적 침투, 성벽의 열림. 이 감정적 우회는 무의식적 침투의 형태로 경험됩니다. 고기는 통제자는 평소 다음과 같은 내면 구조를 가집니다. 거대한 감정적 성벽, 감시와 분석을 통한 외곽 방어 체계, 성문을 열기 위한 까다로운 기준.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성문을 연 적도 없고 초대한 적이 없는데 그녀는 어느 순간 안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는 스스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이는 통제자에게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야기합니다. 감정이 들어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음.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침투에 대한 해석 불능. 그러나 불편함이 아닌 안정감이라는 역설적 감각. 즉, 이 관계는 침범이 아닌 초월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시 분석. 나는 자꾸 너가 생각나는데 넌 어때? 에 대한 정제된 감정의 응답. 고기는 통제자 남성이 관계 초기 단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정서 유도성 테스트입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자꾸 네가 생각나는데 넌 어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 공유가 아닌 상대의 감정 구조, 반응의 패턴, 정서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교한 탐색 장치입니다. 고기는 통제자는 이를 통해 감정의 해석 가능성, 반응 속도와 표현의 층위, 말과 감정의 결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상대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했을 때 고기는 통제자는 분석 루트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알게 된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너가 생각나. 침대에 있을 때면 계속 내가 내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퍼져 있어. 책을 읽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나는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 생각이 자꾸 나서 몰입이 안 돼. 그런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 자기 전에 또 이상하게 너 생각이 나서 웃으면서 설레면서 이불을 꼭 껴안게 돼. 이 감정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해.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응답은 감정이 흐림 없이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통제자가 의도나 숨은 목적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언어가 완벽히 일치하며 분석하거나 해석할 거리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기는 통제자의 가장 핵심적인 분석 기술, 불확실성의 탐색과 정합성의 점검을 무력화시키는 응답이 됩니다. 심리 역동적 해석. 이와 같은 응답을 접한 고기는 통제자는 내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체험을 겪게 됩니다. 첫째, 감정을 분석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낯선 체험에 마주합니다. 둘째,
해석을 시도할 수 없는 정직함 앞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음을 느끼며 당황합니다. 셋째, 감정이 어떤 장치 없이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에 심리적 긴장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안정감을 느끼는 모순된 감각을 체험합니다. 그는 이 낯선 수영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면의 독백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아직 성문을 연 적이 없는데 그녀는 이미 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 감정이 들어온 경로를 해석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고 어쩌면 평생 갈망해온 안정감이 이런 거였나 싶다. 이 장면은 고기는 통제자의 존재 구조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며 그가 의도한 방식이 아닌 통로를 통해 무언가 중요한 감정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존재적 동요와 구조의 전환. 고기는 통제자는 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면 전환을 겪습니다. 기술이 아닌 존재를 통해 연결된다는 새로운 믿음. 관계 해석이 아닌 직면을 통한 감정 수용. 통제보다 신뢰가 더 깊은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때 처음으로 그는 감정을 방어 없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만났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경험은 단지 관계의 전환이 아니라 존재 구조의 전환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까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를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 고기는 통제자의 가장 강력한 기술은 분석과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제된 감정과 구조화된 정서를 가진 상대를 만났을 때 그는 그 기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두려움과 안정을 동시에 동반하며 그를 자신도 모르게 가장 깊은 곳까지 열어주는 우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경험이 감정적 해석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존재적 연결 방식의 가능성임을 제안합니다. 고기는 통제자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해 감정적 침투가 아니라 존재적 수용이 가능함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The disarmament of technique and by pressing of defense mechanisms. The psychodynamic structure of high-functional control man experiencing emotional penetration. I think oh no. Okay. Settings. Now it's night. Okay. This paper analyzes the moment when high-functional controller man experiencing disarms of the sophisticated analytic techniques he has relied on the relationship design. It integrates an examination of emotional penetration he undergoes and the bypassing of defense mechanisms, particularly the experience where emotions are expressed in refund on blood form creates a context in which analysis and predictions are no longer needed. For the high-functional controller, this becomes both a collapse of his survival strategy based on intention, analysis, and response, and a first encounter with the emotionally safe space. This paper structurally explores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hrough which he unconsciously opens his emotional inner sanctum without realizing how his penetration occurred and reveals how this experience is in translation his existential foundation. Introduction. High-functional controllers typically adapt the following. Okay. Interpersonal strategies. Layered interpretation of behavior, language, and emotion. Exploration of consistency between intentions and behavior patterns. Assessment of future prediction ability, and the design potential through observed responses. These techniques and function as substitutes and for trust,
enabling control and safety as the only viable, viable model for survival. However, the moment when these high-level techniques are completely disarmed, when faced with a relationship structure where no analysis or defensive strategy works, the high-function controller enters an emotionally disorienting transitional state. To the moment of disarmament, the threat and the safety of a refined emotion. To the high-functioning controller, emotion must be observed, predictable, aligned, above all, analyzable. Yet the person he encounters expresses an emotion in the following manner. She responded with refined emotion without any blur, and there was neither induction nor testing embodied in that emotion. Such emotion renders the controller established techniques unnecessary. He can no longer search for the hidden meanings in words, analyze the purpose behind emotion, design future responses based on reaction speed. He must pause before the emotion, feel it as it is, and acknowledge that it holds meaning itself. This structure induces both comfort and threat, for he has never previously exposed himself to emotional flow. Bypassing of defense mechanisms. The defense mechanisms and high functional controls include over-analysis, anticipatory response, effective disposal, or suppression. This emotional experience disarms those mechanisms. Specifically, there is no distant area left to analyze, no information to construct in defensive structure. The emotional flow is so refined and clear that nothing needs to be filtered. He experiences being bypassing emotionally. At that moment, when defense fails, he feels both stabilized and tense under the emotional penetration he unconsciously accepts. For unconscious penetration, the opening of the fortress. This emotional bypass is experienced as a form of unconscious penetration. The high functional controller normally maintains the following internal structures: a massive emotional fortress, an outer defensive system for surveillance and analysis, strict standards for opening the gates. However, in the relationship, he neither opened the gate nor invited the other in. She was quietly sitting in the inner sanctum at some point, and he didn't know how she had come in. This creates the following new experiences for the controller: no guilt of the emotion having entered, inability to analyze how the penetration occurred, yet feeling of a paradoxical sense of stability, not discomfort. Thus, this relationship is not experienced as an intuition, but as a transcendence. Example analysis. Respond to the "I keep thinking of you." Do you feel the same? The common strategy used by high-function controllers in early relational stages is the emotional inducement test. A representative question might be, "I keep thinking of you, do you feel the same?" This question is not a simple sharing of feelings. It is a sophisticated probe aimed to gauging the other emotional structure, response pattern, and the consistency. The controller uses it to observe emotional interpretability, response speed and depth of expression, alignment between a verbal and emotional structure. But when the counterpart responds like this, the controller loses in all routes of analysis. From the moment I got to know you, I think of you the moment I wake up.
When I lie in the bed, your presence lingers warmly in my heart. Even while reading or working out, though I love emotion, I find myself distracted by thoughts of you.